여러분, 재테크 시작할 때 가장 큰 허들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절약일 것입니다. 재테크 서적이나 영상 보면 월급 들어오면 나눠서 먼저 목표 금액에 따라 구해둔 금액부터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쪼개서 쓰라고들 하잖아요. 사실 선저축, 후지출. 말이 쉽지 진짜 너무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신용카드 다 잘라버리라고도 합니다. 저도 가계부 따로 쓸 거 없이 체크카드 쓰시면 다 해결된다고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드 써도 부자 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금이나 체크카드 때문에 재테크 포기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특히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로 가는 길을 콕 집어 알려드리는 피코치 다카포입니다. 지난번 영상 보시고 대한민국 평균보다 빨리 부자 되는 방법 아셨을까요? 연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축이라는 것, 통계를 통해 알게 되셨을 겁니다. 혹시 아직 보시기 전이라면 링크해둔 영상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계 받고 저축 중요한 거 다 알겠는데 수입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저축을 늘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소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예산 금액을 입금해두고 체크카드로만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체크카드 쓰는데도 지출이 통제되지 않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100이면 100, 체크카드 쓰다가 잔액 부족하면 다 바로 입금하고 또 쓰다가 부족하면 또 잊지 않은 식으로 사용하신 경우실 겁니다.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금이 바닥나면 부자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는 온데간데 없이 다시 신용카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 쓰면 부자가 될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금이 바닥나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모두 사용한 경우 지출 금액이 커지는 건 당연한 결과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버는 것보다 덜 써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거죠. 그 종잣돈으로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수입을 벌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어제 한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투자와 절약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요. 제 대답은 바로 투자가 중요하다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종잣돈 없이 투자가 가능할까요? 공부 없이 투자가 가능할까요? 만약 공부나 연구, 고민 없이 한 투자에서 성공한다면 당장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의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지속적인 성공 투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절약을 통해 종잣돈을 만들어 가면서 투자 실력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투자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동안 매일 해나가야 하는 절약이 어려우면 될까요? 안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안 쓰는 거긴 합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지출을 죄악시하면서 막무가내로 안 쓰면 될까요? 행복이 순자산 10억을 달성한 어느 날 한 번에 오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목표에 도착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목표까지 가는 여정도 즐거워야겠죠. 나와 우리 가족이 기본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총 지출 수준을 정해두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코디 같은 거 할 때 믹스 앤 매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섞어서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여러 가지 지출 영역에 대해서 극도로 절약하는 부분과 지출을 후하게 허용하는 부분을 한번 섞어보는 것입니다. 돈 관리하실 때 지출뿐 아니라 수익 관리도 타이트하게 하셔야 합니다. KBS 적립금 캐시백이나 작고 소중한 이자까지 빠짐없이 전부 기록하셔야 해요. 부자의 그릇에서 보면 작은 돈에 대한 자세가 그 사람의 돈 그릇을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행동경제학에서도 심적 회계라고 이름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의 출처, 형태, 크기, 사용처 등에 따라서 이 돈을 어떻게 다룰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생일 축하금으로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받았습니다. 그럼 보통 이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예, 꽁돈 생겼다. 그동안 못 먹었던 스테이크나 썰자 하시면서 없던 돈 셈치고 바로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시진 않나요? 근데 만약 현금으로 10만 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동안 필요했는데 짠테크하느라 미뤄두었던 미용실 예약을 하시거나 은행에 저축하는 것도 고려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 커넬 대학교에서도 현금과 상품권을 가지고 한 실험을 했습니다.
소설처럼 여가를 위한 서적을, 또 한쪽은 참고서같이 실용서적을 준비한 뒤에 두 그룹에 각각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여가를 위한 책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실용서와 같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사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수입이 이러한데 지출은 말할 것도 없죠. 큰 금액의 지출은 엄청 따져가며 소비하는 반면 일상의 소소한 지출을 할 때는 심적 회개 때문에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긴장의 끈을 풀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활비로 허덕이며 사는 이유는 굵직한 비용 때문이라기보다는 일상의 작은 지출들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심적 회계를 오히려 역으로 절약에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지출할 돈의 이름표를 미리 붙여두는 방법인데요. 아이 교육비를 가지고 코스트코에 가서 플렉스 해버리는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번 이용해보는 겁니다. 지출에 붙이는 이름표를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 예산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와 신경 쓰면 조절이 좀 가능한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지출로는 월세, 관리비, 각종 요금과 같은 주거비, 매월 나가는 아이들 교육비,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랑 가계부 프로젝트 같이 하신 분 중에서는 쌀, 고기 이런 가족이 매월 거의 같은 규모로 지출하시는 금액도 고정비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분도 계셨어요. 고정비 그리고 변동비 분류와 세부 지출 항목 관리도 각자 상황에 맞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변동비의 경우에는 5가지 이상 항목을 두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목이 많아지다 보면 이걸 어디에 분류할지 매번 고민하는데 시간을 쓰게 되거든요. 그 고민조차 하기 싫어서 점점 지출 관리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저희 집의 경우에는 식비, 생활용품, 의복, 의료비, 그리고 제 용돈으로 나눠서 변동비를 관리하고 있어요. 처음엔 의료비를 고정비로 분류했었는데 고정비는 매월 일정하게 나가는 돈이니 더 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제 옷은 계절적으로 고정비처럼 지출하게 되는 편인데 아이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돌발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 수영을 등록했는데 아이가 쑥쑥 커서 수영복을 사이즈업해야 한다거나 기분 좋게 외식하던 중에 아이 옷이 폭 젖어버려서 인근 백화점에서 옷을 사게 되는 경우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어떤 일로 의복비가 나가게 됐고 다음에는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고정비에서 변동비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기본 티셔츠에 3만원 쓰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과 외출할 때 간단한 티셔츠 정도는 꼭 챙겨서 나가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제 용돈을 뒀다는 부분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60만원이었는데 육아휴직 들어오게 돼서 3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 먹어도 식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눈치 보고 싶지 않아서 큰애 낳고서 쭉 제 용돈은 따로 빼놨었어요. 사실 이것도 전체 가족 수입이 지출보다 클 때 가능한 건데 감사하게 8년째 제 용돈은 계속 있었습니다. 지출을 한 다음에 10분 안에는 어플로 지출 내역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기록을 해두시면 체크카드, 신용카드 상관없이 예산 내 지출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뱅크샐러드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변동비 항목별로 예산을 정해놓고 관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고정비의 경우는 지출 내역을 결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편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일주일,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전체 사용 금액을 예산과 비교해서 결산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결산이 습관화되지 않아서 매주 블로그에 머니 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소비, 잘한 소비, 아쉬운 소비를 들여다보는 기록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매주까지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예산 내 지출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2024년 상반기 자산 결산까지도 해봤습니다. 자산 분배와 관련해서는 따로 준비해서 이야기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입과 지출 관리의 필요성과 심적 회계를 이용해 항목별 예산 설정을 통해 돈에 이름표를 붙여 절약이 조금 더 쉬워지시도록 준비하여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가계부를 쓰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사례를 들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빨리 찾아뵐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